맨 위에 이 부분. 포토샵은 여지껏 우리가 썼던 프로그램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오로지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만 가지고, 풀다운 명령어만 가지고 작업하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풀다운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툴바가 이렇게 있고, 여기 툴 메뉴가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툴 메뉴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건 마퀴 툴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퀴 툴에 대한 옵션 내용이 이렇게 싹 나와요. 예를 들어서 스포이드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스포이드에 관련된 툴이 떠요. 이동 툴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 툴에 관련된 내용이 떠요.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이 툴 메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누르면 한 줄로도 할 수 있고 두 줄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렇게 팔레트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어 팔레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썼던 모든 프로그램엔 다 레이어가 들어있는 거죠. 레이어 팔레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얘는 아니구나. 뭐 여러 가지 팔레트들이 있습니다. 컬러 피커도 있고, 히스토리도 있고, 여러 가지 띄워놓을 수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띄워놓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여기서 띄울 수 있습니다. 히스토리 같은 거 많이 쓰니까 히스토리 클릭. 그러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떠요.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쭉 하면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고, 경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얘하고 또 누구 쓰냐면 컬러 피커 많이 써요. 여기 컬러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드래그 쭉 드래그해서 위에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눌러보면 이렇게 한 줄로 감추기가 있고 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클릭하면 이렇게 한 줄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움직여도 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파일 메뉴에 보면 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뉴 메뉴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오픈도 있고 클로즈도 있고 세이브도 있습니다. 여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컨트롤 N키, 컨트롤 O키, 컨트롤 S키, 이거 단축키들이죠. 자,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대화 상자 띄워보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에요. 오른쪽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리센트는 과거에 썼던 거고, 세이브드는 저장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포토, 사진입니다. 사진. 그 다음에 사진 크기가 나오고, 프린트, 인쇄, 출력용 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트 앤 일러스트용 나오고, 그 다음 웹, 홈페이지 제작할 때 하는 내용이고요. 모바일용이죠. 그 다음 필름 앤 비디오. 이제 이거는 영상 쪽인 거죠. 자, 그냥 리센트에다 놓고 커스텀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확대해 놓고 보면 위드와 하이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용지의 방향도 나와요. 자, 3000에 3000,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가볍게 쓸 겁니다. 800에 600 자동으로 바뀌죠. 그 다음 단위가 여러 가지 단위가 나옵니다. 밀리미터, 인치 나오는데 우리가 쓸 건 픽셀입니다. 픽셀이라는 이야기는 화소란 뜻입니다. 화소. 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기본 단위는 픽셀로 사용합니다. 포토샵은 밀리미터나 인치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픽셀 단위를 사용해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레졸루션이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그러니까 이미지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게 결국은 이 레졸루션입니다. 지금은 이제 72ppi를 사용할 겁니다. 1인치당 72개의 픽셀을 사용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72ppi를 쓰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니터의 해상도가 72ppi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TV나 모니터나 뭐 이런 그 액정 같은 것들 있잖아요. 혹은 뭐 노트북이나 혹은 타블렛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본값이 72ppi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화면과 똑같은 크기로 보기 위해서 일부러 72ppi를 썼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 컬러 모드, 색상을 조합하는 방식이 어떤 거냐 이거죠. 이 중에 그레이 스케일로 놓게 되면 흑백으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레이가 회색이죠. 회색 톤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컬러와 CMYK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 RGB를 쓰면 돼요. RGB 컬러 쓰면 되고, 인쇄용으로 쓰는 거라면 CMYK로 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RGB 컬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색을 뭘로 쓸 거냐. 우리가 사용하는 도화지는 대부분 다 흰색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화이트. 그리고 크리에이트.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오늘 좀 공부해 볼 건데,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바로 여기 펜슬하고 브러쉬입니다. 펜슬 툴이고, 눌러보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브러쉬와 펜이 나옵니다. 브러쉬와 펜이 나와요. 자, 브러쉬 툴입니다. 브러쉬 툴로 먼저 바꿔보세요. 이렇게 브러쉬 툴로 먼저 바꾸신 다음에 이 위에를 같이 봅니다. 여기가 브러쉬의 크기입니다. 눌러보시면 브러쉬의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 그리고 드래그. 그러면 색칠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시다. 왜 색상을 일단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션을 보면은요, 바로 여기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부분이 크기입니다. 브러쉬의 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니스가 딱딱한 정도입니다. 테두리예요. 얘를 올리면 테두리가 딱딱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요. 두 개 확대해 놓고 보니까 어떤가요? 얘는 테두리가 스무스하지만 얘 테두리가 또렷하죠. 바로 여기 이제 하드니스와 스무스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하드니스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모양들이 이렇게 샘플로 있습니다. 브러쉬의 샘플들이에요.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오파시티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오파시티. 네, 이게 불투명도예요. 이게 100%가 되어야 비로소 이렇게 또렷하게 색칠이 들어갑니다. 100%가 돼야 돼요. 오파시티가 100%가 되고, 자, 한번 해보시죠. 브러쉬를, 자, 칠해보시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브러쉬 툴을 누르고, 그 다음에 펜 툴은
이렇게 각이 져 있죠.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걸 펜툴이라고 합니다. 역시 펜툴도 이 하드니스를 줄여버리면 상관없이 나오네요. 그냥 펜툴은 아닌데 펜툴도 역시 소프트라이트를 적용하면 안 되네요. 자, 넘어가죠. 펜툴은 말 그대로 연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필처럼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역시 똑같이 오파시티가 있어서 오파시티를 낮추면 이렇게 불투명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색칠해 보시죠. 자, 그 다음 색상 바꾸는 방법입니다. 색상을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이 위에 있는 색상이 전면색, 요 아래에 있는 것이 배경색입니다. 전면색과 배경색이에요. 얘가 전면색, 얘가 배경색.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초기 값으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초기 값입니다. 알파벳 D를 누르면 초기 값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요 화살표는 스위치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전면색과 배경색을 바꾸는 스위치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 피커를 그냥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색상이 뜹니다. 여기서 컬러를 지정하는 겁니다. 색상, 그 다음 채도값, 명도값. 색상을 여기서 지정하는 거죠. 지정하고, 자, 오케이. 그리고 브러쉬로 색칠. 어떤가요? 색상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클릭. 색상 바뀌었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색상을 바꾸고 그리고 페인팅을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브러쉬 칠을 하는데 브러쉬를 칠하는데 여러 번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죠. 오파시티 값을 내려서 이렇게 여러 번 덧칠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색상도 또 바꾸시면 되고, 두 번째로 색상을 바꾸는 건 바로 여기 컬러 피커입니다. 여기 스위치에도 있고 컬러 피커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레이어를 만드는 겁니다. 레이어를 만드는 이유는 원본에다 작업해 버리면 나중에 수정을 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여기 휴지통 왼쪽에 얘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쓰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렇게요. 레이어 만들어졌죠? 선택하는 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 색상을 선택하고, 그 다음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하듯이
색칠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과제물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색칠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우스를 익히시면 됩니다. 마우스의 느낌, 그 다음에 뭐 그런 마우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먼저 익혀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아래 보시면 돋보기 툴이 있습니다. 돋보기 툴하고 손바닥 툴이 있죠. 돋보기 툴을 누르고, 아이고, 다시 드래그. 저는 드래그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드래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실시간 줌이 있어서 요걸 체크해 놓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손바닥 화면 이동이요. 화면 이동. 자, 두 개 한번 해보시죠.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동시에 눌러보세요. 그럼 줌인이 됩니다. 줌인, 줌아웃.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번에 스페이스 바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 명령어를 쓰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명령어를 쓰든지 간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줌인, 그 다음 스페이스 바는 화면 이동,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확대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자, 가급적이면은 한 번에 이렇게 휙 그리고서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상세하게 작업을 해보세요. 조금 더 꼼꼼하고 상세하게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색칠을 할 겁니다. 이거 두 번 작업할 거예요. 한 번은 색칠을 할 거고, 다른 한 번은 여기다가 맵을 입힐 겁니다. 자, 역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이렇게 색칠을 하려고 보니까 경계가 또렷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여기 셀렉션 툴이요.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마큐 툴하고 여기 라쏘 툴하고, 라쏘 툴이 있고 폴리거널 라쏘 툴이 있고 마그네틱 라쏘가 있어요. 라쏘 툴은 드래그입니다. 이렇게 드래그하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해제는 뭐냐면 여기 셀렉트 메뉴에 보면 올이 있고 디셀렉트가 있고 인버스가 있습니다. 디셀렉트예요. 단축키 D입니다. 컨트롤 D입니다. 다시 봅니다. 폴리거널 라쏘는 그냥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하면 되고 마지막에 더블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실제로는 폴리곤 라쏘를 훨씬 더 많이 써요. 그 다음 추가 선택을 하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됩니다.
빼기 선택을 할 거면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됩니다. 더하기 선택과 빼기 선택,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더하기 선택,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빼기 선택.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마크 툴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 하면 사각형이 그려지죠?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이건 다 공통입니다. 라sso 툴도 드래그 할 때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추가 선택이 되는 거고,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빼기 선택이 됩니다. 이건 다 공통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이 마크 툴은 조금 달라요. 자,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그리면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집니다. Alt 키를 누르고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져요. 요게 좀 달라요. 원래 Alt 키는 뭐예요? 빼기 선택이죠. 그런데 처음 그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비율이 딱 고정이 된 상태로 커져 버립니다. 1대1인 거죠. 이렇게. 근데 그래서 Alt 키하고 Shift 키를 동시에 누르고 하면 이렇게 가운데서 그려지는데 가로 세로 비율이 1대1인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 누르고 Alt 키 누르고 그러면 가운데서 그려지는 원이 그려지는 거고, Shift 키만 누르고 하면 이렇게 그냥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조합해서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자, 라sso 툴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폴리곤 라쏘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합니다. 클릭할 때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수직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색칠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래그. 자, 어떤가요? 색이 벗어나나요? 벗어나지 않죠. 선택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색칠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자, 이렇게요. 1번 레이어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1번 레이어죠.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그 2번 레이어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색칠을 하게 되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색이라도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더 어둡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색칠해서 더 어둡게 색칠을 해줘야 이렇게 채도 차이가 근데 밝기 차이가 나겠죠. 이렇게요. 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sso 툴로 자, 똑같은 브러쉬 칠인데 뒤쪽이 더 어두운 거죠. 이렇게요. 앞쪽은 조금 더 밝고 뒤쪽은 조금 더 어둡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자, 이해되시나요? 작업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색칠하시면 됩니다.